결혼 25년. 나 이재민은 53세가 되어서야 내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공익 복무 중인 아들 도윤이가 면회를 왔다. 24세가 된 아들은 키도 나보다 커서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당 아파트 거실에서 함께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조심스럽고 무거운 어조였다. 뭐가 궁금한데? 제가 정말 아버지 친아들이 맞나요? 순간 치킨을 씹던 입이 멈췄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아들이지.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복무 중에 다른 분이 그러시는데 제가 아버지랑 너무 안 닮았다고.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다른 남자랑. 뭐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25년을 함께 산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죄송해요. 그냥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현주가 나왔다. 도윤이의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윤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현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반응이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아버지랑 정말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 닮고 안 닮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현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도윤이가 돌아간 후 나는 현주와 마주 앉았다. 여보, 도윤이가 한 말 뭔지 알아? 애들이 하는 말을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게 아니야. 내 표정이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고. 현주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25년도 넘은 일이야.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5년 넘은 일이 뭐야? 그때 당신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외로웠어.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혼 초기에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한동안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때 현주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지금 와서 중요해? 다 지난 일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도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현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잖아. 내가 키웠다고 내 아들이 되는 거야? 25년을 아버지 노릇했잖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25년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도윤이의 첫걸음, 첫말, 입학식, 운동회, 모든 순간에 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건가? 유전자 검사해볼 거야. 여보, 제발, 그러지 마. 가족이 깨져. 가족이 깨진다고? 이미 25년 전에 깨진 거 아니야? 현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며 25년간 나는 뭘 믿고 살았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중견기업 기획실 부장으로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찾아봤다. 요즘은 간단한 검사로도 99.9% 정확도로 친부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비용도 20만 원 정도면 충분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현주에게 말했다. 내일 도윤이랑 같이 유전자 검사 받을 거야. 여보, 정말 그러실 거예요? 25년을 바보로 살았는지 확인해야지. 현주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좋을 게 없어요. 도윤이만 상처받을 뿐이에요. 상처받을 건 나도 마찬가지야. 25년간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봐. 그래도 도윤이는 죄가 없잖아요. 나도 죄가 없어.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지. 그날 밤부터 현주는 나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다. 안방 소파에서 잤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이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도윤이와 함께 검사소에 가서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것만으로 끝났다. 담당 직원은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고 했다. 도윤이는 검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아빠, 제가 괜한 말해서. 아니야. 알아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만약 결과가 내 예상대로 나온다면 도윤이는 어떤 기분일까? 24년간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이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는 아빠가 최고예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들 같았다. 성격도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날 저녁 현주와 진지한 대화를 했다. 25년 전 일을 자세히 얘기해줘. 현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살원망하고 우울해할 때였어. 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거기서 만난 거야? 손님이었어. 자주 오는 단골이었는데 힘들어 보이는 나를 많이 걱정해줬어. 이름이 뭐야? 왜 그걸 알아야 해?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이나 해. 김성우였어. 김성우.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25년 전에 내 아내를 위로해준 남자의 이름. 얼마나 만났어? 석 달 정도. 당신이 다시 일자리 구하고 나서는 연락 끊었어. 도윤이 임신은 언제 알았어? 그 무렵이었어. 결정적이었다. 시기가 완전히 일치했다. 도윤이가 태어난 건 결혼 1년 후였다. 만약 현주가 결혼 초기에 다른 남자와 3개월 동안 관계를 맺었다면 도윤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분명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무슨 말을? 도윤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현주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잖아. 도윤이를. 맞는 말이었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기억한다.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모든 게 기뻤다. 그럼 25년 동안 계속 거짓말한 거네? 거짓말이 아니야. 나도 정말 몰랐어. 그리고 도윤이는 당신을 아빠라고 믿고 자랐잖아.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도 있잖아. 현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25년간의 기억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윤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봤다. 첫돌, 100일, 입학식, 졸업식, 생일. 그 모든 순간이 가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났다. 기획실 부장으로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 가정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동료가 물었다. 재민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던데. 아, 별거 아니야. 좀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25년을 바보로 살았는지 확인 중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셋째 날, 현주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검사 결과 나와도 아무한테 말하지 말아요. 왜? 도윤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양쪽 부모님들도. 맞는 말이었다. 만약 도윤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양쪽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25년간 손자라고 예뻐해 주셨는데 일단 결과부터 보고 생각하자. 넷째 날 도윤이가 전화했다. 아빠,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알아야 할 일이었어.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는 아빠 아들이에요. 도윤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순수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잘못한 건 현주다. 25년간 진실을 숨긴 것. 닷새째, 현주가 김성우에 대해 더 말해줬다. 그 사람은 그때 이혼한 상태였어. 혼자 살았고 직장은 건설회사였던 것 같아. 나이는? 나보다 2살 위였어. 지금 53세 정도 될 거야. 나와 같은 나이였다. 그 남자도 지금 어디선가 살고 있을 텐데 혹시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까? 연락처는 모르지? 25년 전 일인데 알 리가 있어? 하지만 현주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엿새째, 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결과 나오면 김성우를 찾아볼 거야. 왜 그런 일까지? 내가 25년간 키운 아이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 사람은 도윤이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럼 알려줘야지. 현주가 경악했다.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돼? 도윤이는 내가 키웠으니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도 알 권리가 있어. 그날 밤 현주는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친정에 있을게요. 왜? 무서워요. 모든 게 무너질까봐. 현주가 나간 후 집은 조용했다. 25년 만에 혼자 있는 집이 이렇게 넓고 쓸쓸할 줄 몰랐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부자 관계 확률 0.1%, 즉 99.9%의 확률로 도윤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지를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다. 25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도윤이가 실제로는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다. 도윤이가 옆에서 결과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빠,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엄마지.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저는 아빠 아들이에요. 24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가슴이 아팠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남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결심했다. 도윤아, 김성우라는 사람 찾아볼 거야. 누구예요? 내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도윤이가 놀랐다. 정말 찾으실 거예요? 응. 25년간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려줘야지. 집에 도착하니 현주가 친정에서 돌아와 있었다. 결과를 보더니 주저앉았다. 이제 만족해? 만족할 일이 아니지. 하지만 진실은 알았어. 도윤이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내가 계속 키우지. 24년을 키웠는데. 그럼 됐잖아. 왜 김성우까지 찾으려고 해?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어. 자기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현주가 울면서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 모든 게 복잡해져. 이미 복잡해졌어. 25년 전에 나는 다음날 바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김성호라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25년 전 인물이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이름은 김성호, 현재 53세 정도, 25년 전에는 건설회사 다녔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나요? 분당 지역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기본 정보는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비용은 200만 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 사무소도 찾았다. 대학 동기인 박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재민아,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야.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도윤이는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거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친생부인 소송이라는 게 있긴 한데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 25년이 지났는데? 그럼 시효가 지났지. 하지만 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시효에 관계없이 친생 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받는 소송이야. 2018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한 케이스가 있어. 희망이 보였다. 그럼 소송 가능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얼마나?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각오해야 해.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분당 아파트 시세가 12억이고 퇴직금 포함해서 총 자산이 15억 정도 되니까 1000만 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진행해 주세요. 정말 할 거야? 가족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이미 복잡해졌어. 법적으로라도 정리하고 싶어. 그날 저녁 현주에게 말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진행할 거야. 그게 뭐야? 법적으로 도윤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 거야. 현주가 경악했다. 왜 그런 일까지? 25년간 거짓말했으면 법적으로라도 정리해야지. 도윤이가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알고 있어. 같이 결정했어. 실제로 도윤이에게 물어봤을 때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빠,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진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도 억울하실 것 같고. 도윤이의 성숙한 반응에 감동했다. 24세가 된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성호 씨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건설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재혼했고 현재 부인과 중학생 딸 하나 있습니다. 김성호에게도 가정이 있었다. 25년 후에 갑자기 나타난 아들 때문에 그의 가정도 흔들릴 수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만나봐야겠어요. 탐정이 김성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줬다. 나는 직접 전화해볼 생각이었다. 그날 밤, 김성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김성호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25년 전에 박현주라는 여자분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현주. 현주를 어떻게? 제가 현주 남편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우는 망설이더니 만나자고 했다. 25년 만의 만남이었다. 김성우와의 만남은 성남의 한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53세의 김성우는 생각보다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키 175cm 정도의 약간 나온 배. 이마가 벗겨진 모습까지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현주는 어떻게 지내나요?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에게 보여줬다. 이게 뭐죠? 25년 전에 현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 확률로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결과지를 보던 김성호가 손을 떨었다. 그럼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커피가 식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다. 25년간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가 숨겼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몰랐고요.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24세가 됐습니다. 이름은 도윤이고 공익 복무 중입니다. 김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4년을 내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사진 보시겠어요? 나는 도윤이 사진을 보여줬다. 김성호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완전히 제가 젊을 때랑 똑같네요. 정말 그랬다. 도윤이와 김성호는 눈매부터 코, 인매까지 빼닮았다. 나와는 전혀 안 닮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현주 씨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어봐야죠. 김성호가 갑자기 일어났다. 현주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25년간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집으로 갔다. 현주는 김성호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성호 씨, 어떻게? 현주야, 25년 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김성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 아들을 25년간 숨겨놓고? 당신도 이혼하고 힘든 시기였잖아.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김성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25년간 아들의 존재를 몰랐던 아버지의 분노였다. 도윤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 도윤이가 면회를 나왔다. 집에 들어오더니 낯선 남자를 보고 당황했다. 아빠, 이분은? 김성호 씨야. 네,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 분이셔. 도윤이와 김성호가 마주보는 순간 둘 다 말을 잃었다.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다. 도윤이구나. 김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빠가 2명이네. 도윤이의 말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성호는 그날부터 자주 우리 집에 왔다. 25년간 보지 못한 아들과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성호의 현재 가정이었다. 재혼한 부인과 중학생 딸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24세 아들이 나타난 것이다. 부인께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성호의 가정도 우리만큼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시작됐다. 이 모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도윤이가 군대 동기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으면서부터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어. 진짜? 그럼 25년간 엄마가 속인 거야? 응.
지금 친아버지도 만났어. 군대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다. 도윤이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25년간 바람난 엄마 때문에 아들이 유전자 검사까지. 남편은 25년간 다른 남자 아들 키운 거네. 요즘은 이런 일이 흔한가?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가 실명은 아니지만 상세하게 올라왔다. 분당 지역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현주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온 동네에 소문났어요. 소문난 게 내 잘못이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요가 학원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실제로 현주가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박현주 씨, 남편이 25년간 다른 남자 아들 키웠다면서? 진짜? 그럼 박현주 씨가 바람을 피운 거네? 25년 전 일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 문제지. 현주는 결국 요가 학원을 그만뒀다. 25년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친정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 현주야, 사위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겠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25년 전에 말했어야지.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현주의 친정 부모님도 나에게 사과 전화를 하셨다. 사위야, 정말 미안하다. 현주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25년간 바보로 살았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줬다. 재민 씨가 피해자지. 25년간 속은 거잖아. 그래도 도윤이는 잘 키웠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요즘 같은 세상에 25년간 성실하게 키운 거 자체가 대단한 일이야. 회사 동료들도 나를 지지해줬다. 재민아, 힘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법적으로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났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 이도윤과 원고, 이재민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법적으로 도윤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졌다. 25년간 의심했던 부분이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판결문을 받고 나오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다. 아빠,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제게는 영원히 아버지예요. 고마워. 너도 내게는 영원히 아들이야. 김성호도 함께 있었다. 이제 법적으로는 김성호가 도윤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윤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두 분 다 아버지세요. 키워주신 아버지, 낳아주신 아버지. 도윤이의 성숙한 대답에 두 남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 현주와는 별거를 시작했다.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집에서는 살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미안하다고 2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도윤이 때문에 이혼은 안 할게. 현주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다. 25년 살던 분당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처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25년간의 배신감과 정체성 혼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재민 씨,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25년간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바보가 아니라 성실하게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다. 25년간 도윤이를 키운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6개월 후, 김성호와 도윤이의 관계도 안정됐다. 김성호는 결국 현재 부인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당신 과거 일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그 아이와 우리 딸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김성호의 부인은 생각보다 관대했다. 다만 중학생 딸은 갑자기 나타난 오빠에게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도윤이는 두 아버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나갔다. 주말에는 김성호와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나와 함께했다. 아빠,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전혀. 오히려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실제로 그랬다. 25년간 키운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도윤이는 여전히 내게 소중한 존재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이사가 됐다.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한 것을 동료들이 높이 평가한 것 같았다. 재민이는 진짜 대단해.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원칙을 지킨 거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으로 정리하고. 도윤이는 공익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두 아버지 모두 그를 지원하고 있다. 아빠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우리도 행복해. 나와 김성호가 동시에 대답했다. 현주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 가끔 도윤이를 만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도윤이의 위로에 현주는 눈물만 흘렸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 모든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25년간 거짓 위에 살았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늦었지만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도윤이는 여전히 내게 전화할 때 아빠라고 부른다. 김성호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두 호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도윤이만의 배려인 것 같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김성호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려고요. 아빠도 같이 해요. 요즘은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세 남자가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다.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김성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한다. 저도 고마워요. 도윤이에게 친아버지를 찾아줘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 도윤이를 사랑하는 두 아버지로서. 25년을 쏟고 살았지만 후회는 없다. 진실을 알게 됐고, 법적으로 정리했고, 더 중요한 것은 도윤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요즘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형님, 저도 아내가 과거 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히세요. 아프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는 죄가 없어요. 계속 사랑해주세요. 혈연보다 정이 더 소중할 수도 있거든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낀다. 25년을 쏟고 살았지만 진실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